서유는 휴대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다. 결혼식까지 정확히 9일. 하지만 왼쪽 팔에 남은 멍은 아직도 선명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이 현실을 일깨웠다. 준호와 사귄 지 3년이 넘었다. 처음 100일이 조금 지났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서유는 여전히 기억했다. 말다툼 끝에 준호의 손이 처음 자신을 향했던 그날. 그날 밤 서유는 혼자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준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다. 자신이 먼저 화를 돋운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그렇게 첫 번째 용서가 시작되었다. 첫 사건 이후 한 달쯤 지나 두 번째가 왔다. 그리고 또다시 한 달 후 세 번째. 패턴은 명확했다. 다툼, 폭력, 그리고 다음 날의 눈물과 사과. 서유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준호도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고 비싼 선물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서윤의 친구들은 둘의 관계를 부러워했다. SNS에 올라온 사진 속 준호는 언제나 다정했고 서윤은 행복해 보였다. 긴팔 옷으로 가려진 팔의 멍은 아무도 몰랐다. 서윤 자신도 점점 이 관계가 정상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사귄 지 2년이 되던 날 서윤은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다. 하지만 준호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격분했다. 그날의 폭력은 이전과 달랐다. 서윤은 응급실까지 갈 뻔했다. 거울을 보며 부어오른 얼굴을 확인하던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음 날 서윤은 준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번에는 단호했다. 준호는 집 앞에서 밤새 기다렸고 회사 앞에까지 찾아왔다. 울면서 매달렸고 부모님까지 동원해 용서를 구했다. 2주가 넘게 이어진 준호의 사정에 서윤의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재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준호는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 후 1년 동안 준호는 다시는 손을 들지 않았다. 데이트는 즐거웠고 대화는 부드러웠다. 서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게 되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준호가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친구들에게도 과거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라고 덧붙이며 6개월 전 준호는 바닷가에서 프러포즈했다. 서윤은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다. 웨딩 촬영을 하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골랐다. 청첩장이 인쇄되어 나왔고 하객 명단이 작성되었다. 양가 부모님은 기뻐하셨고 친구들은 축하해 주었다. 서윤은 행복한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혼식을 9일 앞둔 어제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신혼여행 일정에 대한 것이었다. 서윤은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에 보는 그 표정.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겠지, 이제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일어났다. 1년 만에 다시 올라온 준호의 손. 서윤은 벽에 부딪혔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을 나갔다.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배신감이 더 컸다. 1년 동안 쌓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서윤은 아침에 거울을 보았다. 다행히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다. 하지만 팔과 어깨의 멍은 숨길 수 없었다. 예상대로 오전에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수십 통의 문자와 통화 연결음.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였다. 문 앞에서 또다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서윤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익숙한 대사들. 익숙한 패턴. 서윤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준호는 건물 앞에 있었다. 저녁에는 꽃다발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서윤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호가 우리 집에 와서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 무슨 일 있었니?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9일 후면 결혼식인데 지금 부모님께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이미 보낸 청첩장 300장. 입금된 예식장 비용. 예약된 신혼여행.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의 기대. 서유는 노트를 펼쳤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보기 시작했다. 예식장 예약금 500만 원, 스튜디오 촬영 200만 원, 드레스와 예복 대여 150만 원, 메이크업 예약금 50만 원, 신혼여행 비용 400만 원, 이미 발송한 청첩장과 답례품 비용, 예단과 예물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넘었다. 양가에서 나눠 부담한 금액이었다. 부모님이 몇 년간 모으신 돈이 여기 들어갔다. 게다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초대받은 하객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9일 후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유는 이미 회사에 신혼휴가 신청을 해둔 상태였다. 결혼식 취소합니다라는 문자를 300명에게 보낼 용기가 있을까? 서유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견디다 못해 서유는 절친한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3년 전의 첫 폭력부터 어젯밤까지.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유나, 너 지금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3년 동안 그런 일을 겪으면서 혼자 참았던 거야? 서유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파혼해. 결혼식 비용? 체면? 그게 내 생명보다 중요해. 결혼하면 더 심해질 거야. 서윤도 알고 있었다. 머리로는 이해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1년 동안 안 그랬잖아. 스트레스 때문에 실수한 걸 수도 있어. 결혼하고 안정되면. 민지가 서윤의 말을 끊었다. 그게 바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야. 서윤아, 제발 정신 차려. 민지와 통화를 끊은 직후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서윤아, 준호가 뭔가 큰 실수를 했나 보구나. 엄마한테 말해봐.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들으셨다. 서윤의 고백이 끝난 후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빠랑 얘기해야겠다. 그날 저녁 부모님 앞에서 서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 안 했니?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결혼식 취소하자. 돈은 다시 벌면 돼.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당장 양가 만남을 취소하고 예식장에 연락할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부모님의 지지를 받은 서윤은 용기를 냈다. 다음 날 준호를 만났다. 공개된 카페였다. 안전을 위해 민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 절대. 서윤이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막았다. 결혼 취소할게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서윤아, 농담이지? 9일 남았는데. 3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2년 전에도요. 그리고 어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양가에서 예식 취소 진행 중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서는 서윤의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서윤은 하객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다.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간단하지만 솔직한 문장. 예상대로 전화가 쏟아졌다.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말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말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반응은 지지였다. 잘한 결정이야,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내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회사 선배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대학 친구는 자기 언니가 그런 결혼을 강행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일부는 이해하지 못했다. 결혼식 코앞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말들은 더 이상 서윤을 흔들지 못했다. 결혼식 예정일이었던 날 서윤은 부모님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이미 신혼여행으로 예약해둔 일정이었다. 준호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바닷가를 걸으며 서윤은 생각했다. 만약 결혼을 강행했다면 지금 어땠을까? 아마 행복한 신부 흉내를 내며 웃고 있었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면서 다음번 폭력은 언제 올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생기면 더 떠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서윤은 자신에게 자랑스러웠다.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물론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을 믿는 것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안전하다. 적어도 자유롭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다짐했다. 다시는 폭력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눈물에 속지 않겠다고. 자신을 더 사랑하겠다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